예, 매주 월요일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효혁 팀장님과 함께 또 변동성 큰 시장 상황들 보고요.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게 말입니다. 아이고 뭐 여전히 미국의 기세가 좀 코로나 기세가 꺾여야 되는데요. 아직은 네. 확장 중이어서 부담스러운 거죠. 시장은 또 굉장히 빠르게 좀 도전했습니다. 네. 뭐 한 4월 중순경에 이제 코로나 피크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뭐 그렇게 무섭게 빠지는 장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얼마나 돌려낼까요? 제가 1,600 정도 불러냈어요. 1,600 조금 넘게 불러냈죠. 근데 이게 좀 당혹스러운 게 1,700 중반대까지 반등이 실리니까 이게 뭐 가타부터 말이 많은 겁니다. 일단 오늘 그 부분서부터 한번 찝어볼 텐데요. 뭐 결론은 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있어요. 이건 뭐 언제든지 정답이었는데 이게 약세장 진입 2주 만에 다시 이게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라오면 우리가 강세장 전환으로 읽잖아요. 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죽겠다 장이었는데 이게 3거래일 만에 다우지수가 21포인트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나온 거를 좀 살펴보면은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터졌을 때 돈 풀어내면서 극복한 것도 다들 보셨을 테니까 그때 향수가 이제 막 묻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 지난 금요일에 다들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뭐 2.2조 달러죠. 미국의 이제 슈퍼 경기 부양책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돈 찍어서 돈을 이제 나눠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의회를 통과를 합니다. 대통령이 사인을 했죠. 근데 이게 호재로 반영이 됐느냐?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미증시는 4% 정도 빠졌으니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호재라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한 5조 달러 규모의 이 각국의 경기 부양책 공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향수가 너무 많이 기억이 나는 거죠. 이게 각국 뭐 유로존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이 화두를 끊었고 금융위기도 이렇게 극복했다. 이번에 코로나도 이렇게 극복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좀 가만히 생각해 볼게. 금융위기 극복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얼마 걸렸습니까? 꽤 한참 걸렸어요. 2주 만에 극복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마치 지금은 2주 만에 극복이 된 것처럼 얘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국내 지수 뜨거운 것도 사실 우리 증안펀드 얼마 생각하셨어요, 박사님은? 글쎄요, 원래 시장에서 10조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20조였죠. 10조가 채안펀드가 20조였고 채안펀드가 네네네. 증안펀드가 10조 규모가 사실 저는 나올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금융위기 때 뭐 5천억대 정도 증안펀드였으니까 이게 10조 증안펀드 하면은 와, 막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공 어디로 던진 거예요? 5대 금융 지주사한테 던진 거거든요. 이거 국가가 보장해 줍니까? 국가가 보장 안 해줘요. 빠지면 니들 손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당장 10조를 뭐 한 방에 쏘는 것도 아니고 뭐 4월 달에 뭐 3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뭐 규모가 컸었던 증안펀드 요즘 이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채권 거래하시는 분들은 요즘 전단체 수익률이 사실 A1 전당체가 뭐 2개월 만기짜리 이런 거 고르면은 3% 중반까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기준금리 0.75% 시대. 근데 지난주 후반 들어가니까 이게 빠르게 빠져가지고요. A1 전단체가 뭐 2% 뭐 중반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채권 수익률이 빠졌죠. 채권가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튀어 올랐다는 얘기죠. 채안펀드 20조 얘기 나오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야, 그러면 급한 불은 껐겠다라고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기 말 원래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튀어야 되는데 튀다 말아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 다 합치면은 국내에서도 100조 원 기업 구제 뭐 구호 기금, 긴급 뭐 구호 기금이라고 부르던데요. 뭐 100조 원 쏘겠다는 겁니다. 이거 뭐 어마무시한 숫자죠. 이런 부분들이 반등을 소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묻고 더블로 가를 부를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여기서 좀 과한 반등에서 잘라내고 다음 턴을 기다려야 되느냐?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보는데요. 예. 그렇게 보는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실물 경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예상한 것만큼 엉망진창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4월 12일 부활절까지 이 봉쇄령 조기 해제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냈다가 쏙 들어갔는데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 숫자가 뭐 워낙 빠르게 늘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 수가 12만 넘어갔는데 글로벌리하게 65만 데이터에 12만이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기 뭐 봉쇄 해제령 뭐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왜 하려고 그랬을까요? 왜 하려고 그랬을까요? 4월 12일 날까지 조기 봉쇄령 왜 하려고 그랬을까요? 우리 그 부분서부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요거 한번 보시면 실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 그때 뭐 지난주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조기 이제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 쇼크 나올 겁니다. 뭐 시장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사실 뭐 한 250만 뭐 요 정도 쳐다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발표 나오기 전에 시티그룹이 400만 딱 때렸거든요. 근데 400만 부르고 나니까 320만 쇼크가 나왔는데 뭐 그나마 좀 감내할 만해요. 봤던 네. 숫자 안에 있거든. 굿이즈 굿이라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배드 이즈 굿이죠. 뭐 지금 돈 풀겠다고 얘기하니까 안 좋게 나와도 뭐 돈 풀면 되지 뭐 이렇게 시장이 읽어버리니까 이게 시장에서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일단 상점이 다 닫았으니까 고용이 다 빠졌겠죠. 고용이 빠지면 사실 버는 돈이 없어요. 버는 돈이 없다 보면 쓸 돈도 없죠. 쓸 돈이 없으면 기업들은 생산을 그만큼 덜 찍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소위 악순환이거든요. 이거를 잉태할 수 있는 첫 번째 데이터가 고용입니다. 그만큼 연준에서도 실업률을 기준으로 볼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근데 이게 눈에 현실에 딱 나오다 보니까 당장 머릿속에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그럼 숏을 풀면 고용이 다시 늘 거 아니냐? 고용이 늘면 뭐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좀 쓸 거 아니냐? 그럼 얼어 있는 거를 좀 풀어야겠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해볼 만한 얘기죠. 근데 그게 지금 소위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 심리 지표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3월 소비 심리 지수가 3년 내 최저치입니다. 89가 나왔어요. 전월치가 101이었으니까 기준점이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당간당했었던 자리에서 소위 말해서 쇼크가 나온 거죠. 근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은 제대로 된 코로나 반영을 3월에 다 할까요? 아니면 4월이 더 높을까요? 저는 이제 4월 중순이 피크를 찍는다고 보고 있으니까 어디가 더 높을까요? 4월 데이터가 4월 충격이 더 클 거예요. 그럼 이 부분도 아직 반영 안 한 거고 예. 우리 국내 3월 소비 심리 지수도 발표됐죠. 이거 소위 말해서 진짜 쇼크인데요. 이게 09년 3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터지고 나가지고 그때가 72.8입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된 3월 소비 심리 지표가 78.4 나왔어요. 전월 대비해서 18.5p가 빠졌습니다. 조사 이래 최대 하락 국면이래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예, 박사님도 요즘에 주말에 못 나가실 거 일단 아니에요? 뭐 나가질 못하잖아요. 네. 뭐 사고 싶어요, 그죠? 나가지 네. 못하니까 쓸 게 없죠. 뭐 네. 요즘 잘 되는 쿠팡이 흑자 났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배송시켜서. 네, 뭐 온라인 이런 부분들은 뭐 반대급부적으로 좀 잘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서비스업 지표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무너지고 있죠. 그나마 용기 내서 나온 게 뭐 여의도 벚꽃 핀 거 보러 잠깐 나온 거 요거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솜사탕 사 먹어봐야 얼마나 올라가냐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표 충격으로 이제 슬슬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올 만한 정책이 다 나온 자리에서 그럼 뭘 뽑아야 더 주가를 뽑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퀘스천을 남기고 있는데 뭘 더 발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위 시장이 우려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우리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돼. 좀 이따 제가 유가 차트 보여드릴 텐데 이게 주가만 오르고 이런 유가 같은 것들이 유가 뭐 구리가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처럼 돈 풀 수 있는 국가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국가들, 네, 뭐 아르헨티나나, 네, 원자재 팔아서 네네네, 뭐 남아공이나, 뭐 터키나 네. 이런 데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연쇄 디폴트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브라질,
브라질 보베스파 보셨겠습니다만 뭐 박살났죠.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을 끌고 가는 선진국 데이터를 소위 들여다보니까 여기도 나오네요. 제조업이 먼저 망가졌어요? 아니면 서비스업이 망가졌습니까? 지금 여기 차트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 앞에 건 유로존 거고 옆에 거는 미국 건데 뭐 까만색 수직으로 빠졌죠? 이게 서비스업입니다. 그럼 소위 말해 얘네들도 발길 묶이고 봉쇄 조치 당하다 보니까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서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보다는 서비스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뭐 커피 판매도 예전 같지 않을 거고 뭐 레스토랑 판매도 예전 같지 않을 거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이걸 다 반영하니까 이번에 이제 JP모건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얘네들 일주일 만에 낮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향 조정 해놓고 일주일 만에 더 하향 조정을 했어요. 2분기 때 미국의 경제 성장,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5% 나온다는 겁니다. 역성장 마이너스 25%인데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주가 반등을 얘기할 만한 경제 지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으니까 반등이 일단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를 다시 강세장으로 끌어올릴 만한, 강세장을 이어갈 만한 기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론 제가 물어본 건 아니죠. JP모건이 왜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추정치를 크게 낮췄습니까? 라고 이제 퀘스천이 들어가니까 JP모건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이게 소비 위축이 더 길어질 것 같다.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봉쇄 조치 가정한 거고 적어도 6월까지는 코로나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을 매겨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5%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3분기, 4분기는 그래도 위쪽으로 빨간색으로 쳤네요. 네. 주식으로 돈 벌어야 되는 하우스들 입장에서는 네. 3분기도 나쁘고 4분기도 네. 나쁩니다라고 얘기하면 주식 누가 사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경제 전망은 유지를 했지만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네, 예. 가봐야 하는 거고 기업 어닝도 사실 우리 1분기 거만 많이 까놨지 예. 2분기 거 덜 까놓고 3분기 거는 안 까놨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향 작업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쪽에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당혹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올랐던 주가인데 이걸 이어가기가 쉽지 않겠다.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가 4% 빠졌고 우리 야간 선물이 3%대 정도 빠졌고 요즘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읽으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1700 넘어서 1800 받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했었던 자율반등식 목표치를 넘어온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각국 정부는 정말 이례적인 대응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효과가 뭐 일단은 시장을 진정시켰는데 이후에는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측면에서 어쨌든 매우 빠르게 올라왔고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이 반등 탄력이 있을 수 있다는 보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이제 늘 오버슈팅, 언더슈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수급이나 전반적인 또 개인 자금은 또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다고 하고요. 네. 우리 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읽어주세요. 일단 주가가 더 가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선물을 좀 보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선물이 뭐예요? 향후 거래될 가격을 끌어다가 지금 시점에서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6월 선물 가격을 놓고 읽으면은 지금 K200이 높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선물값 K200이 높아야 됩니까? 뭐가 높아야 돼요? 올라가는 시장으로 봤으면 예, 선물이 더 선물이 더 높아야죠. 예. 그냥 콘덴고 시장입니다. 예, 예. 근데 선물이 더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종가상으로는 백오데이션 정도가 크게 좁혀져 있는데 그래도 백오데이션은 백오데이션입니다. 장중에는 2포인트 백오데이션이 벌어져요. 그러면 1% 벌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K2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러면은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갑니까? 매도 차익 거래가 들어갑니까? 매도 차익 거래가 들어가죠. 왜? 선물이 더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매매가 벌어지잖아요. 이게 매도 차익 거래 아닙니까? 매도 차익 거래는 현물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팔아야죠. 판단 예. 얘기거든요.
일단 선물이 지금 현물보다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얘기고, 금요일 날 아침 시가 뭐 그 전날 뭐 미증시가 뭐 잭팟을 쳤으니까 그날 야간 선물 우리 국내가 상한가를 쳤어요. 기대감이 바짝 올라서 시작을 했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가가 고가예요. 그리고 장중에 마이너스를 띄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판에 이제 꾸역꾸역 이제 말아 올렸는데, 뭐 금요일 날 장중 고가가 1756p, 금요일 날 장중 저가가 1668p. 그러면 둘 사이의 격차가 얼마 벌어진 거예요? 90p 벌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90p 장중 변동성을 금요일 날 봤어요. 종가만 보고 아 오늘 지수 올랐네 이게 아니고, 장 초반과 장 중반과 마지막 종가와 이 격차, 이 변동성이 소위 말해서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우리가 지난 3월 19일 날 1439p 저점을 찍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 날 1759p 장중 고점을 찍었어요. 이 둘 사이의 격차가 저점 대비해서 22% 올라온 가격입니다. 그럼 적지 않게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럼 이 반등이 소위 말해서 벌어지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단 하루도 샀냐는 겁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예. 저점 찍고 고점 만들어가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줄창 매도예요. 일별로 봤죠. 19일 날 장중 저점을 찍었고 27일 날 장중 고점을 찍었는데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단 하루라도 샀냐? 안 샀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동학개미운동이 계속 이겨서 우리 지수 뭐 1800, 1900 간다. 우리 이제까지 이런 시장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부분들 쪽에서 아직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고요. 요 얘기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가만 반등이 나오고 S&P인데 주가만 반등이 나오고 유가는 여전히 반등이 없어요. 위험 선호도 최상단에는 커머디티 유가가 서 있습니다. 지금 WTI 기준으로 21달러 중반 뭐 요 정도 나오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뭐야 주가만 오른 거야? 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법하고요. 다음도 한번 보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 그래서 이것도 위험 선호도 높아지면 당연히 스프레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꺾여져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느냐?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위험 선호도가 살아났으니까 회사채 위험 정크 등급 뭐 이런 애들도 수익률이 좀 빠져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여전히 높게 거래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지수만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함으로 남는 이번 주라고 한다면, 지금 미증시 선물도 또 빠지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섞어서 읽으면 과연 우리가 1700 받고 1800, 1900 구를 수 있는 시장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소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일목균형표 볼 땐 어디를 제일 좋게 봐요? 선행 스팬 위에서 노는 거를 가장 좋게 봐요. 선행 스팬 깨지면 조심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그건 뭐 이미 지난 얘기고요. 그러면은 지금 전환선 가격이 있고 기준선 가격이 있으면 일목균형표상에서 뭘 긍정적으로 봐요? 기준선 위에 있어야죠. 위에 게 기준선이고요. 네. 아래 게 전환선이에요. 네. 그럼 전환선을 아직 말아 올리지도 못했어요. 그럼 전환선을 말아 올리지도 못한 가격에서 강세장 진입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 못하는 자리에서 주가 반등이 좀 빠르게 온 거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는 일단 올리고 보자라는 게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한번 되돌아보자. 과연 이걸 소화할 만한가라는 의견 쪽으로 아마 기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그나마 반등이라도 나온 게 또 다행스럽죠. 워낙 뭐 네. 폭포처럼 떨어지고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자리가 없었는데요. 다만 이제 비교적 강한 반등이지만 반등이라고 쓰고 조심해야 된다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요, 투자자들은 어떤 그런 장 속에서 넉넉히 있을 수만은 없고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전략은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과도한 반등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함부로 쫓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과도한 반등이면은 사실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거고요. 그 속도 조절을 하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지수대는 1600을 좀 쳐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00 정도에서 다시 매수가 살아나는지 지켜보자라는 거죠. 적어도 외국인이 수급의 반전을 찍는 시점은 1600을 소위 좀 하회하는 시점에서 반전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 사실 이 자리에서도 안 생긴다라고 하면 또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추가 반등에 대한 시각서부터 꺾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요. 과도한 반등이었다라는 의견,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반갑지 않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산이 높았으니까 골도 깊었던 거고 골이 깊었으니까 이번에 바운딩도 컸었던 건데 그 바운딩도 사실 언더와 오버의 반복이니까 시장이 거래되는 거지 항상 제가치의 거래가 되면은 시장은 거래 자체가 생길 수가 없죠. 이 플러스 알파 수익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가는 시장의 모습일 뿐이지 지금 이 플러스 알파를 받고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유가 동향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국내는 이제 외국인들 환율이 사실 지난번 1,300원 갔던 수준인데 이번 주는 환율은 그 전보다 안정 많이 됐어요. 조금 안정된다고 하면 외국인들도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 게 1,100원 놀다가 1,300원 보니까 진짜 죽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1,300원 놀다가 1,200원 오니까 아이 좋아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1,100원 거래하다 1,200원 왔으면 아직도 워낙 약세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300 봤으니까 1,200 오케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왑 이 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안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각들이 많죠. 근데 지난주에 원달러 빠진 거는 사실 위험 선호도가 살면서 빠진 거지. 달러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이 환율이 빠졌다라고 읽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환은 좀 과거보다 안정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1,400 다시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